기자 한 분과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디어오늘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요? 네, 저희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가끔 여론조사를 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요? 글쎄요, 그쵸. 돈 많이 드는데. 예, 뭐 돈 많이 드는데. 미디어오늘 돈 많아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네, 다 뭐 저희 월급 덜 주면서 나가는 돈이죠. 그러면은, 그래요? 네.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갑질 회사로 한번 조사해보라 그래야겠네. 그 전에 노동부부터.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월급은 안 올라갑니다.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미터 여기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익이 좀 올라요? 다 이게 정 의원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전에도 또 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예. TBS에서 의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 이제 매주 예.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주셔서 국정수행 평가를 주중에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럼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29,000원, 3만 원 미만. 예? 김영란법에 안 걸려야 되니까. 따로 이제 방송 끝나고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듣던 정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자, 박시영 윈즈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리얼미터에 선수를 뺏겨서 배가 아파서 잠을 못 잔다는. 예,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나의 담론으로 끌고 나온 건 TBS에서 잘한 거죠, 지난 대선 때. 그럼요. 예. 예. 국민들도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아졌고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전 우리가 멋진 말을 만들었잖아요. 선거 때 아무나 찍지 말고 알고 찍자. 예, 아하. 그걸 했었죠.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그런 거 해야 돼요. 네. 과학적으로 좀 알아야 돼, 이걸.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 나온 거 좀 들여다보셨나요? 예, 리얼미터에서 예. 결과가 나와서 들여다봤습니다. 70% 조금 빠졌는데 한 네. 75에서 80, 85까지 갔었죠. 네, 70%도 여전히 높은 거 아닌가요? 높죠. 뭐 예전에 뭐 돌이켜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 정도까지 높지는 않지 않았었나. 네. 그렇게 좀 그렇죠. 생각이 박근혜 들더라고요. 대통령은 등장하자마자 국정 대선 댓글계의 문제 때문에 네.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뭐 예. 이명박 정부 역시 뭐 집권을 하자마자 뭐 쇠고기 수입 문제 쇠고기. 네, 예. 를 놓고 좀 최하한 20%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이택수 대표님. 저 도표를 보고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른바 70%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지율이 방금 언급하셨지만 여느 대통령, 과거 대통령의 지금 이 시점과 비교해보면 매우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빠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예. 지난주에 주간 집계는 74%였는데 이번 주 70.3%로 대략 3.7%포인트 빠진 수치를 나타냈고요. 예. 부정평가는 22.2%로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간 집계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내게 될 텐데요. 오늘 내일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어제 71.7%까지 다시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조사 마무리하게 되면 뭐 대략 한 71%나 2%가량을 유지하지 않을까.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올라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집 없는 또 청년층 또 뭐 30대, 40대 젊은 예. 세대에서는 반가운 뉴스였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기보유하고 있는 많은 또 부유한 계층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제 발표한 그 발표 시점을 본다면 71.7%로 전일 대비 한 2%포인트가량 가까이 오르는 수치를 나타내줍니다. 물론 이제 주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그러니까 휴가 적시성이 있는 것이냐. 야당에서는 지금 뭐 코리안 패싱 또 예. 코리안 나싱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미국, 일본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연기한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계속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주초에는 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사드 임시 추가 배치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또 찬성이 71%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사드 임시 배치 자체가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아무튼 북한의 미사일
북한에 지금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예.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지금 뭔가 어그러져가는 그런 예. 모습 때문에 지금 지지층이 조금 이탈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네.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지지하고 있어도 미사일은 북한에서 쐈지만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전임 정부 9년에 이 그 적폐 혹은 네. 그때 잘못했던 것, 남북한 한 라인이 없던 것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정보도 미국과 일본에게 끌려가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 주도권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이 정부로서는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이택수 대표 말씀하셨듯이 예.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 발표를 하시겠지만. 예. 그렇다면 지난주에 비해서 좀 소폭 하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약간 허둥지둥했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좀 주는 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보다도. 이미지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웠고요. 또 예. 증세가 있고 또 이제 부동산까지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한꺼번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예. 쏟아지고 있거든요.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라는 인상을 또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른다. 예, 서두른다. 그리고 예를 세 들어서 번째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는 어찌할 수 없지만, 네. 어쩔 수 없지만 원전 증세 부동산 이게 무척 굵직굵직한 정책 이슈인데 네. 너무 많이 밀어붙인다. 예, 예를 들면 부동산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특히 이제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제와 허니문 기간이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취임 초반에는 언론들이 그리고 야당들이 또 우호적으로 좀 대해주는데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들 보면 굉장히 예. 매섭게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수 언론이에요, 수구 언론이에요. 뭐 보수 언론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예. 예. 그렇게 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인상 자체가 좀 예. 조급한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좀 이미지가 좀 이미지를 좀 조급하게 줬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 해서 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국정 지지도, 국정 평가 어떤 관점에서 과연 평가를 할까? 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자세나 국정 스타일 측면을 먼저 봅니다. 인물에 대한 매력도 측면이죠. 두 번째로는 정책 추진 방향이나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국정에 대한 공감도입니다. 예. 세 번째는 실질적인 변화나 성과 측면, 결국 성과 체감도인데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은 국정을 평가합니다. 잘했냐, 못했느냐. 예.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어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소통 탈권위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자세나 국정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잘한다. 일을 잘한다.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최근에 임기 초반에 어떻든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를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예. 실질적 변화는 아직은 임기 초반에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예. 최저임금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은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좀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대표님. 네. 조사는 리얼미터에서 했는데 마치 윈제상고처럼. 원래 저희가 그런 거 잘합니다. 윈지는 원래 컨설팅 또 전문 회사고요. 그러니까 윈지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예. 박정부 대표님이. 꿈보다 해몽이다. 네. 그 여기서 꿈을 꾸고 저쪽에서 해몽을 하고. 그렇죠. 해명도 잘 해주시고 또 영업에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저기도 29,000원? 그건 또 별도로.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아주 궁금한 지점을 잘 지적을 했어요. 네. 저도 도대체 대통령 뭘 보고 아냐 지지도 할 때 이제 저희도 정치 지금 이제 방송인이지만 정치를 하게 되면 지지도 조사할 때 도대체 사람들이 뭘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가 이런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 이미지 정치하는 분들 네. 아무 콘텐츠도 없이 그냥 이미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도대체 지지율 이 호감, 네. 비호감을 판단할 것인지. 지금 이제 대통령의 주로 자세, 이걸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근데, 하나의 팀이 움직이는 것보다 대통령 개인기로 여기까지 쭉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다른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팀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정책 방향, 공감, 정책 성과 체감도 이제 이런 것으로도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은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 지금까지 이제 끌어왔다고 보면 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역할도 끝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지금부터는 공약을 실천해 가는 과정인데 공약이 대부분 이제 개혁적인 공약부터 먼저 실천하게 될 텐데 개혁에서 배제되거나 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계층들은 이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지를 철회하거나 또 비판하는 계층으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측근들한테 비판이 그렇게 매섭게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야당 의원들이 이 외교안보 라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공격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그게 굉장히 누적돼 있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 입장도 계속 이 여당 내에서나 아니면 진보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은 높지 않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20% 초반으로 지금 처음으로 올라섰는데 여전히 많은 국민들 10명 중 7명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찍지 않았던 홍준표 후보를 찍었거나 안철수 후보를 찍었다는 분들조차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를 50% 이상 지금 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는 여전히 허니문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뭐 증세 문제, 뭐 핀셋 증세라고 해서 이제 그런 규정을 여당에서 잘 이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론이 사실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다만 이제 원전 문제에 관련해서는 이제 보역구도가 워낙 확실하게 나뉘어져 있고 보수 언론에서는 계속 원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적이었죠. 이제 한국당에서는 이제 증세 문제가 핀셋 증세 이 부분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니까 담배세 인하로 또 치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하. 그런 보수층에서 조금씩 이탈해 가는 과정인데 사실 뭐 70%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고 소프트 랜딩하는 과정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곡선이 굉장히 완만하게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이걸 얼마나 완만하게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 참모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제 100대 과제 발표했는데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을 잘해야 합니다. 100대 과제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거냐. 그것은 중요도하고 본인 연관성, 삶의 연관성이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하고 그렇죠. 정치가 내 삶으로 다가와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100대 과제를 발표할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부처 보고받고. 지금 청와대 여론조사 수석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여론조사 비서관실은 없어졌고요. 여론조사 담당자는 있고요. 비서관실이 없으면 누가 해요 그러면은? 여론조사 담당자가 있습니다. 행정관이 있습니다. 행정관? 좀 격화시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하. 근데 역할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일은 뭐 그만큼 예전에 했던 만큼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100대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야 하고 두 번째는 국민적으로 공감이 안 되는 일부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면밀하게 고찰해서 수정 작업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70% 지지율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례적으로 높은 거고요. 근데 이제 개혁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히 반발 세력들이 나오고 반대되는 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을 대다 보면 반대층이 공고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거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혁 과제를 어떻게 국민 공감대가 높고 또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잘 세팅하냐. 아젠다 세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지역별, 근데 통상적으로 보는 건데 그래도 지역별이 어떤지 어느 층에서 지역별 연령별을 조금 살짝은 봐줘야 되잖아요. 그거 뭐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루하고 딱 돌려버리거든요. 다른 데로.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수층의 지지율이 뭐 지금까지는 50% 이상 상회했었는데 이번 주에 이제 40%대 초반으로 떨어진 점이 좀 눈에 띕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다음에 중도층이 70% 이상 지지를 보냈다가 69.6%, 뭐 70%에 근접하지만 아무튼 60%대로 처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와 중도층에서 좀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북한의 미사일 문제 이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고 원전 문제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뭐 여전히 20대, 30대 80% 이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0대가 82.9%, 예. 30대는 88.1%, 40대도 74.7%의 지지를 보내고 있고 다만 이제 50대가 61%로 소폭 하락했고요. 60대 이상도 51.6%로 좀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많이 나오는구나, 그래도. 51.6% 여전히 50% 이상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는 좀 예측이 가능한가요? 지금 뭐 수도권은 여전히 70% 이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예. 광주, 전라, 호남 지역은 이제 86.6%로 높은 편인데 나머지 이제 동부벨트, 부산, 경남, 또 대구, 경북 이쪽 지역이 또 강원 예. 60%대로 떨어졌고요. 또 60%대. 대전, 충청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았었는데 충북 지역의 폭우 피해가 워낙 컸었기 때문에 아하. 2주 전에 좀 많이 빠진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이 그 휴가철 아닙니까? 예. 여론조사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기 리얼미터에서 한 게 신빙성이 없다? 아니 그게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 이제 사실 이렇게 정례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휴가철 때는 가급적 여론조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왜곡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럼 이게 여론조사의 샘플이 다 안 잡히면 보정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정을 많이 하면. 잘 잡으셨죠? 잘 잡았어요? 예, 잡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2,500명을 저희가 주간 단위로 하는데 응답률이 대신 떨어진다는 얘기를 이제 박정부 대표님이 하신 거고요. 예. 응답률이 뭐 한 0.3%, 5% 가량은 휴가철에는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응답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여하튼 휴가철에 그 많이 이동을 하는 계층은 또 20, 40대이기 때문에 네. 또 이분들은 해외 나가서는 사실 전화를 받을 수가 어렵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일부 미쳤을 가능성인데 그거는 뭐 표집에서 안 잡히는 비표적 오차인데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려운 이슈들이 터졌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지율이 좀 빠진 것으로. 그런데 해외 가면서 여론조사를 받으려고 로밍을 해서 가져가진 않잖아요. 요즘 다 유심을 교체하기 때문에 전환 안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이제 요금이 나가기 때문에 네. 해외에 나가서는 받는 사람이 평상시보다 부담하니까. 응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오니까 내가 그걸 받기 위해서 네. 로밍을 해갖고 가고 내가 돈을 내야 되겠다. 네. 이런 건 직원들도 안 그럴 거래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뭐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네. 이슈는 악재로 된 게 북한의 미사일 실험, 그다음 그것으로 인한 사드 배치, 안보 문제. 여전히 제일 취약한 부분을 흔들고 있는 거네요. 네, 거기에 뭐 또 대통령님 휴가를 갔는데 예. 뭐 사드 이 배치한 다음에 바로 휴가를 가서 예. 이게 뭐 적절하냐 아니냐 뭐 이런 논란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 이제 부동산 가격들이 급등을 했었으니까 그런 어떤 서민 경제라는 측면에서도 좀 악재는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여론조사가 참 재밌죠, 근데 재미없어요? 뭐 많이 참고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그럼요. 당장 예. 뭐 기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지금 뭐 현재 국정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참고할 수 있는 거의 뭐 유일한 지표가 아닐까 네.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 또 정례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재밌죠. 이게 추이를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정례 여론조사는 지지율의 높낮이보다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상승 컵을 그리고 있는지, 하락 컵을 그리고 있는지. 네. 그런 걸 이제 쭉 팔로우 하게 되면, 현재, 정부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느낌을 갖고 있구나. 네. 이런 걸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뭐 특히나 뭐 이번에 리얼미터 발표도 그렇지만 예. 뭐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찬반이 있는지 또 뭐 지지를 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지지를 하는지 예. 등의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많은 참고가 되는 편이죠. 그럼 정봉주의 품격 시대, TBS 정봉주의 품격 시대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사 쓸 거예요, 안 쓸 거예요? 저희 이미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이미 오늘 발표가 됐기 때문에 오늘 발표가 돼서, 네, 썼을 가능성이 높네요, 진짜. 아마 썼을 것 같습니다. 예, 확인해 보시고 안 썼으면 꼭 쓰세요. 뭐, 오는 정, 가는 정. 네, 오는 정 가는 정이요. 그러면 출연시켰으면 그 기사 정도 써야지. 이게 온 건가요 지금? 그러면 그럼 출연료 안 받으세요? 아니요, 받기 받으니까 뭐 써야지. 네, 아마 썼을 것 이게 같아요. 저기 미디어 오늘이 항상 왜냐면 미디어 오늘이 통신사는 아닌데 미디어 오늘이 그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매체 신뢰성이 있어서 미디어 오늘에서 기사가 나가게 되면 다른 마이너에서 또 기사를 쫙 받아요. 분석 기사를 잘 쓰시더라고요. 네, 뭐 특히 뭐 리얼미터는 뭐 여러 여론조사 가운데 좀 많이 좀 객관적이라고 좀 평가가 있기 때문에 네, 리얼미터는 그러면 많이 참고를 하는 편입니다. 리얼미터에서 미리 그 언론 플레이를 하고 여기 나오시면 안 되겠네. 여기 나와서 하고 그 다음에 뿌려야죠. 그래야지 우리 그 프로그램도
좀 알려지지 않을까요? 이제 TBS 아침에 예. 그 뉴스공장에 먼저 일보를 하고. 그럼 우리 집게 다시 먹는 거네? 어떻게 앞으로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정책이 이렇게 됐습니다. 프로그램 이제 없애버려야지 안 되겠다, 이거. 그러면 예. 우리 정봉재 품격 시대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 예. 다음 주부터는 뭔가 생생한 걸 좀 하나 더 들고 나오겠습니다. 아침에 한 걸 지금 재탕하는 거예요? 재탕 안 한 것도 갖고 왔습니다. 예, 물론. 재탕 안 한 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좀 이따 정당 지지도 때 한번 정당 언급을. 지지도 때. 네. 지금은 그럼 대통령 지지도를 계속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기 대통령 때문에. 지지도 네. 이슈별로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시죠.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릴 그 이슈가 이제 사드 임시 추가 배치 결정 예. 찬반인데요. 아까 이제 모두에 잠깐 리포트가 나갔습니다만 잘했다는 평가가 71%로 나타났고요. 꽤 높게 나온 거 아니에요? 네, 잘못했다가 18%. 매우 높죠. 이제 한 달 전에 했던 조사 결과랑 비교하면 이 찬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 북한의 이제 미사일이 계속 발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 지지층도 지금 찬성하는 의견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을 긍정평가하는 계층의 70.7%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70% 이상,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보수층에서 72.9%. 오, 더 높게 나왔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부정하는 평가층에서 72.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층이 많이 이 부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안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요. 사드에 계속 찬성했던 분들이죠. 이분들은 더 이제 높은 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할 때다. 이런 어떤 인식이 확고하게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층 중에서 신안보 보수층들이 형성돼 있는 게 지난 대선에서 좀 확인이 됐었고요. 예. 중국이 북한을 실질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다수가 미우나 고우나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가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 좀 한번 좀 봐주시죠. 그 사드 임시배치 찬성 여론이. 잘했다는 찬성 여론이 역시 가장 보수적인 대구 경북에서 85.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경기 인천, 이쪽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 인천이 안보와 관련해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내는데 72.1%가 찬성을 했고요. 또 서울, 광주, 전라, 부산, 경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당연히 보수층에서 가장 높았는데 80.8%가 찬성, 중도층이 71.7%. 아까는 80%대, 지금 70%대, 그리고 진보층은 60%대, 66.6%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묘한 지점이네요. 네. 네? 대통령의 여긴 이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찬성은 보내지 않지만 네. 사드 임시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네. 이게 막 그 크로스로 막 교차가 되겠는데 여기는. 네, 교차 분석 하면 그렇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의 이제 하락의 원인은 사드 배치보다는 예.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 자체 때문이 아닌가 아니 싶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거 왜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라는 것이 사실 갑작스럽게 전화를 받아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시민들의 반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미지 정치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인 뭐 공론조사랑은 좀 다른 거거든요. 갑자기 받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잘하고 있나? 평가하는 어떤 보면 즉답적인 그런 반응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떠올릴 수밖에 없고 또 휴가를 간 것에 대해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또 비판하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영향을 미쳐서 한 2, 3%포인트 지금 빠진 거죠. 박시영 부대표님, 26명이 추경에 대해서 그 불참한 거, 네. 표결 불참한 거, 네. 그것도 또 대통령 탓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민주당 지지도도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게 아니, 과거에 네. 그 통계 반영됐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여론조사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 중에 아주 미미하지만 우리 집 앞에 주차할 곳이 없다. 다 대통령 탓이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가뭄이 들어도 왕의 탓이요. 그거는 이제 대통령 지지가 좀 안 좋을 때 특히 이제 야당이나 언론들이 그런 어떤 프레임을 만들면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는 평가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평가는 그렇게 반영되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사드 배치. 이건 진짜 이렇게 조사해갖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좀 어때요? 반대하는 쪽에서 사드 배치에서 찬성하면서 그럼 그렇게 찬성을 하게 되면 네. 그 다음에 추가 배치 잘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긍정적으로 가나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정 수행은
잘못했다 쪽 반대쪽으로 가나요? 아직까지는 이제 북한의 반응이라든지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휴가를 끝내고 예. 트럼프 또 아베 정상과 전화 회담 이제 예견이 돼 있기 때문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제 보고 판단할 것 같고요. 다만 국회에서 뭐 국방부 장관이 이 대정부 질문할 때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뭐 전자파가 미검출된 부분, 뭐 또 보고가 안 됐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그 혼란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왕좌왕했던 여러 이 정부의 혹은 청와대 이제 대응 방식에 대해서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지지율이 좀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론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고 봐야죠. 71%면 뭐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 못한다 국정 지지도를 태도로 바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바뀌는 사안도 있고 제가 볼 때 이렇게 좀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부정평가하고 있는 분들이 사드 문제 하나 추가 배치했다 해서 태도로 바로 바뀔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몇 가지 주제들이 중첩적으로 축적이 돼야 합니다. 축적이 돼야 하고 지지도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못지않게 지지 강도를 잘 봐야 합니다. 부정평가에서도 매우 잘못한다. 반발 강도가 얼마나 세느냐. 지지 강도가 얼마나 세냐. 근데 지금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46.6%가 매우 잘한다. 그러니까 대체로 잘한다는 소극적 지지가 아니라 적극 지지층이 46.6%로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2명 중에 1명 정도는 잘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 굉장히 잘한다는, 매우 잘한다라고. 매우 잘한다. 예. 굉장히 잘한다. 그러니까 대체로 잘한다는 소극적인 지지보다는 매우 잘한다는 적극적 지지층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근거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사실은 지지도 등락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떠냐라고 볼 때 이 지지 강도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자, 정 기자님. 네. 정당 지지도도 관심사항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뭐 정당 지지도도 뭐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정례 발표를 하시기 때문에 뭐 추이를 볼 수 있는 거죠. 예, 어떻습니까? 정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그 더불어민주당은 50.5%,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17.9%, 국민의당은 6.8%, 바른정당 5.2%, 정의당 4.8% 이렇게 순으로 나갔습니다. 허허, 국민의당이 살아났네요. 네, 뭐 한 1.9% 정도 상승을 한 것 같은데, 뭐 이게 좀 오차범위 아니라서, 네. 뭐 이렇게 뭐 혹시 국민의당으로부터 그 불미스러운 소송을 받은 것이 국민의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좀 그 약간 편견이 껴서 저희가 이제 맞소송을 했죠. 국민의당이 저희 소송한 그래서 거는 그런 이제 편견은 전혀 없다 이게. 없죠. 바이어스는 없다. 저희는 이미 무혐의로 끝났고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명예훼손 뭐 등등으로 고소한 거는 지금 남부지검에서 같은 팀일 겁니다. 공안부에서 지금 그 사건을 아직 무혐의로 알고 끝났어요? 있고요. 저희가 이제 고소당한 거는 무혐의로 끝났고요. 그러면 고소한 것도 터세요. 그러면 끝까지 가져가요. 근데 민사상 손해가 굉장히 민사상 손해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건 뭐 자세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아무튼 저희 쪽에 피해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스 공장에서 자세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얼마 피해봤어요? 저희가 뭐 직접적인 피해만 뭐 어차피 그거는 지난번 대선 이전에 저희가 이제 SNS 통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뭐 대략 한 직접 피해만 한 3억 안팎이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럼 간접 피해까지 하면? 뭐 훨씬 더 이제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민사 소송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당이 아무튼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취하지 마세요. 손해 본 거 끝까지 추적을 해 이제. 빼인 돈 받아들입니다. 아니 왜냐면 한 번 물면 우리 또 끝까지 가거든요. 네. 아니 아직까지 국민의당에서 뭐 이제 사과나 어떤 해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그 검찰 조사를 좀 지켜보고자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 검찰에다가 지금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민사? 무고와 이제 그 업무 방해로 세 가지 죄목으로 이제 고소를 했었고요. 빨리 재판 진행을 해야 될 텐데 당이 없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사건은 공소시효가 긴 사건이었고 얼마 전에 제보 조작 사건이 같은 팀에서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 이기 때문에 시효가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최근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지금 소폭 반등한 이유가 지금 이용주 의원 또 박지원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다 무혐의다. 무혐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성호 전 의원이라든지 예. 또 김인원 부단장. 부단장, 김인원 부단장 다 지금 기소가 됐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당 지도부가 무혐의로 끝났기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그 품격 시대를 위해서 갖고 온 자료가 뭐냐면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당 대표 이제 출마한다고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오후 3시에. 네. 이번 주 들어서 지금 안철수 전 대표의 당대표 출마 가능성이 솔솔 나오기 시작하니까 지지율이 국민의당이 좀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특히 안철수 전 대표를 찍었던 안철수 전 대표 투표자들이 국민의당을 지난주에는 23.7%만 지지를 했는데 이번 주에는 35.4%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13%가 올라왔네요. 네. 20%대로 떨어졌다가 30%대 중반으로 다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전 대표를 찍었던 사람들이 그동안엔 좀 여러 가지 제보 조작 사건도 있고 좀 실망을 했다가 그래서 바른정당이나 정의당 지지층으로 좀 옮겨갔었거든요. 예. 근데 그 부분들이 다시 국민의당 지지층으로 회귀하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이 지난주에 4.9%로 마감이 됐다가 이번 주에는 6.8%로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바른정당과 정의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이탈층이 일부 돌아왔다 이렇게 예. 보여지고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국민의당이 한 정당 지지도 10% 정도는 되어야만 대개 봤을 때 뭐 정상적으로 나오는 수치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계속 하락을 하다가 조금 소폭 반등한 거죠.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전대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국민의당과 안철수 의원 개인한테 의원은 아니죠. 지금 전 의원인가요? 네.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미칠까. 이게 이제 관심거리일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그 민주당의 지난 그 박지원 문재인 예. 당 대표 선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그때 파열음이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예, 빡시게 붙었죠. 예, 그 당시 박지원 대표가 한 얘기가 꼭 먹고 알 먹고 하려고 한다. 당대표도 먹고 대선도 먹으려고 예, 한다. 대선 후보 나왔고 또 당대표 나오니까 딱 그 짝이거든요. 지금 보면 대선에 참패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당권도 먹으려고 한다. 이게 아하. 이제 정동영이나 천정배 이런 경쟁 후보들이 들고 나올 논리 아니겠습니까? 12명의 의원이 당대표 출마 반대하는 입장을 바로 냈어요. 네, 받아냈죠. 그리고 이 오호. 국민의당이 상대적으로 호남의 기반이 있기 때문에 예. 적어도 당권은 호남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 정서가 또 있는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박지원, 문재인 두 후보가 빡세게 붙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여파도 굉장히 컸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 향후 과정이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등장으로 안철수를 찍었던 분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지만 예. 한편으로 당내의 그런 긴장 관계를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선거 과정에 이 변수가 정당 지지도 또 안철수 전 의원의 앞으로의 대선 행보에 미치는 영향이 꽤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당 지지율이라는 것이 이 여당은 대통령 지지율과 연동을 하고요. 예. 야당은 당대표 혹은 그 당의 미래 권력 주자들의 지지율과 연동을 하게 되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아무튼 당대표로 전면에 나설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면서 국민의당 지지율은 다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8% 10명 중에 그러니까 100명 중에 7명가량이 지지를 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장에서는 많이 고심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권 주자가 지금 대선 끝나자마자 다시 나와서 뭔가 정치 전면에서 또 대여 투쟁을 한다는 것이 과연 개인적으로 대선 주자로서 이득이 있을 것이냐 오히려 해가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고심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국민의당 지지율에는 조금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예. 중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박시영 부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이 또 여러 가지 자본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시영 부대표님 네. 누구죠? 홍준표. 예. 예. 아우 자꾸 이런 이름을 잊어먹어요. 아니, 그렇게 유명한 분 이름을 잃어버리는. 지지율이 낮은 정당이. 아 그래요? 예. 아니, 그래도 제 1야당이고 지지율 10%를 돌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우리 리얼미터 조사 어디까지 믿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왜냐하면 리얼미터 조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ARS 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보나 보수나 적극 응답을 하는 적층들이 많이 응답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직접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자가 아니라 이게 전화
면접원이 하게 되면 예.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조금 이렇게 도덕적으로 혹은 잘못하면 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ARS는 숨지 않고 답을 한다. 네.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근처에 와 있을 거다. 저는 그게 실제 봅니다. 그러니까 전화조사하면 잘 응답은 하기 어렵지만 ARS 상에서는 응답하기가 좀 편해서 실제 보수층들이 그렇게 많이 존재할 것으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분들. 근데 이제 지금 고민은 뭐냐면 집도끼는 확실히 잡는 것 같아요. 누가요? 공격을 세게 하니까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께서 그렇게 하니까 집도끼는 잡는데 문제는 이제 비토층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거죠. 한국당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바른정당 지지층들도 한국당과 연대에 대해서 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하지 않거든요. 실제 조사해보면 그렇게 높습니다. 근데 홍준표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첩은 첩일 뿐. 네. 그러니까 하태경 최고위원이 불임정당이라고 맞받아치면서 서로 둘이 네. 이런 보는 국민들이 싸움은 원래 그 붉은 거 싸움고 이제 재밌다 그래서 재밌다 그러는데 이러면은 결국 선거 임박해 있는데 정당이 좀 정당다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렇죠. 뭐 막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의 전략은 당대당 통합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바른정당을 뭐랄까 당 위세를 줄여놔서 그 중에서 선별적으로 빼오는 작업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바른정당이 지금 딱 20명이지 않습니까? 원내 교섭단체 딱 시금생 한 명만 빼면 무너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전략 아닌가 이렇게 좀 읽혀집니다. 네, 70%도 여전히 높은 거 아닌가요? 높죠. 뭐 예전에 뭐 돌이켜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아마 비슷한 시기에 이 정도까지 높지는 않지 않았었나. 네. 그렇게 좀 그렇죠. 생각이 박근혜 들더라고요. 대통령은 등장하자마자 국정 대선 댓글계의 문제 때문에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앞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뭐 이명박 정부 역시 뭐 집권을 하자마자 뭐 쇠고기 수입 문제를 놓고 좀 최하한 20% 정도까지 떨어졌었죠. 네. 지금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이택수 대표님. 저 도표를 보고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이른바 70%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지율이 방금 언급하셨지만 여느 대통령, 과거 대통령 지금 이 시점과 비교해보면 매우 여전히 높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빠진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주간 집계는 74%였는데 이번 주 70.3%로 대략 3.7%포인트 빠진 수치를 나타냈고요. 부정평가는 22.2%로 지난주보다 소폭 올라서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는데 저희가 이제 주간 집계는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내게 될 텐데요. 오늘 내일 조사를 해봐야 될 텐데 어제 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간으로 보면 어제 71.7%까지 다시 올랐기 때문에 이번 주에 오늘 목요일과 금요일 조사 마무리하게 되면 뭐 대략 한 71%나 2%가량을 유지하지 않을까. 부동산 대책 때문에 좀 올라갔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또 청년층 또 뭐 30대, 40대 젊은 세대에서는 반가운 뉴스였을 것입니다. 물론 부동산을 기보유하고 있는 많은 또 부유한 계층에서는 반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어제 발표한 그 발표 시점을 본다면 71.7%로 전일 대비 한 2%포인트. 한꺼번에 굉장히 굵직굵직한 개혁 과제들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또 준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른다? 예, 서두른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 실험, 미사일 실험 같은 경우는 어찌할 바 없지만, 어쩔 수 없지만 원전 증세 부동산 이게 무척 굵직굵직한 정책 이슈인데 너무 많이 밀어붙인다? 예를 들면 부동산 발표할 수밖에 없었죠. 최근에 급등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시민들이 볼 때는 최근에 굉장히 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원전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서두른 게 아니냐 이런 어떤 인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과제와 허니문 기간이라고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취임 초반에는 언론들이 그리고 야당들이 또 우호적으로 좀 대해주는데 최근에 이제 보수 언론들 보면 굉장히 매섭게 비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보수 언론이에요, 수구 언론이에요? 뭐 보수 언론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그렇게 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예를 들면 인상 자체가 좀 예. 조급한 거 아닌가라는 인상을 좀 이미지가 좀 이미지를 조급하게 줬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국정 지지도, 대통령 지지도 이렇게 해서 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국정 지지도, 국정 평가 어떤 관점에서 과연 평가를 할까? 축이 있습니다. 세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의 자세나 국정 스타일 측면을 먼저 봅니다. 인물에 대한 매력도 측면이죠. 두 번째로는 정책 추진 방향이나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국정에 대한 공감도입니다. 예. 세 번째는 실질적인 변화나 성과 측면, 결국 성과 체감도인데요.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은 국정을 평가합니다. 잘했냐, 못했느냐. 예. 마음에 드느냐, 마음에 들지 않느냐. 어허.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소통 탈권위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호응을 하고 있고 그렇죠. 이로 인해서 결국은 조사를 해보면 대통령 자세나 국정 스타일이 마음에 들어서 국정에 대해서 잘한다. 일을 잘한다.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기자 한 분과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디어오늘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요? 네, 저희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네, 가끔 여론조사를 합니다. 돈이 어디서 나서요? 글쎄요, 그렇죠. 돈 많이 드는데. 예, 뭐 돈 많이 드는데. 미디어오늘 돈 많아요? 아니, 뭐 그렇진 않아요. 네, 다 뭐 저희 월급 덜 주면서 나가는 돈이죠.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갑질 회사로 한번 조사해보라 그래야겠네. 그 전에 노동부부터.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월급은 안 올라갑니다. 이택수 여론조사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리얼미터 여기서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수익이 좀 올라요? 다 이게 정 의원님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선 전에도 또 한 말씀 해주셔가지고 예. TBS에서 의뢰를 해주셨었는데 이번 이제 매주 예. 리얼미터에 의뢰를 해주셔서 국정적인 평가를 주중에 예. 목요일 날 이 시간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럼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29,000원, 3만 원 미만. 예? 김영란법에 안 걸려야 되니까. 따로 이제 방송 끝나고 얘기하시죠. 알겠습니다. 듣던 정 아주 반가운 소리입니다. 자, 박시영 윈즈 코리아 컨설팅 부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예, 리얼미터에 선수를 뺏겨서 배가 아파서 잠을 못 괜찮습니다. 잔다는. 예, 그래도 여론조사를 하나의 담론으로 끌고 나온 건 TBS에서 잘한 거죠, 지난 대선 때. 그럼요. 예. 예. 국민들도 이제 여론조사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아졌고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예. 그전 우리가 멋진 말을 만들었잖아요. 선거 때 아무나 찍지 말고 알고 찍자. 예, 아하. 그걸 했었죠. 여론조사 전문 팟캐스트. 그런 거 해야 돼요. 네. 과학적으로 좀 알아야 돼, 이거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결과 나온 거 좀 들여다보셨나요? 예, 리얼미터에서 예. 결과가 나와서 들여다봤습니다. 70% 조금 빠졌는데 한 75에서 80, 85까지 갔었죠. 가량 가까이 오르는 수치를 나타내줍니다. 물론 이제 주초에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과 예. 또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 그러니까 휴가 적시성이 있는 것이냐. 야당에서는 지금 뭐 코리안 패싱 또 예. 코리안 나싱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그 미국, 일본 정상들과 전화회담을 연기한 뭐 이런 소식들 때문에 계속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주초에는 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 때문에 좀 떨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잠시 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사드 임시 추가 배치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또 찬성이 71%까지 나왔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사드 임시 배치 자체가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기보다는 아무튼 북한의 미사일 북한에 지금 뭔가 유화적인 제스처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예.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이 지금 뭔가 어그러져가는 그런 예. 모습 때문에 지금 지지층이 조금 이탈해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시영 네. 대표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지지하고 있어도 미사일은 북한에서 쐈지만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는 거냐. 네. 사실은 이 얘기를 하면 전임 정부 9년에 그 적폐 혹은 네. 그때 잘못했던 것, 남북한 한 라인이 없던 것 네. 이런 부분 때문에 북한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정보도 미국과 일본에게 끌려가고 네. 실질적으로 우리 주도권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나 이 정부로서는 억울하거든요. 근데 그걸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이택수 대표 말씀하셨듯이 예.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따 발표를 하시겠지만 예. 그렇다면
지난주에 비해서 좀 소폭 하락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약간 허둥지둥했다. 사드 문제에 관련해서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좀 주는 인상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보다도. 이미지가. 예.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원전에 대한 논란이 좀 뜨거웠고요. 또 증세가 있고 또 이제 부동산까지 이렇게 발표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봤을 때 최근에 임기 초반에 어떻든 대통령이 국정 지지도를 지금 끌고 가고 있고 실질적 변화는 아직은 임기 초반에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최저임금 이런 몇 가지 이슈들은 성과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좀 끌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 대표님. 네. 조사는 리얼미터에서 했는데 마치 윈제상고처럼. 원래 저희가 그런 거 잘합니다. 윈지는 원래 컨설팅 또 전문 회사고요. 그러니까 윈지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박성부 대표님이. 꿈보다 해몽이다. 네. 그 여기서 꿈을 꾸고 저쪽에서 해몽을 하고. 그렇죠. 해몽도 잘 해주시고 또 영업에도 많이 도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저기도 29,000원? 그건 또 별도로. 아니 그런데 이제 이게 정말 사람들이 아주 궁금한 지점을 잘 지적을 했어요. 네. 저도 도대체 대통령 뭘 보고 아냐 지지도 할 때 이제 저희도 지금 이제 방송인이지만 정치를 하게 되면 지지도 조사할 때 도대체 사람들이 뭘 보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때 우리가 이런 비판도 했었거든요. 그 이미지 정치하는 분들 아무 콘텐츠도 없이 그냥 이미지로 끌고 가는 거 아니냐? 그냥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무엇을 보고 도대체 지지율 이 호감 비호감을 판단할 것인지. 지금 이제 대통령의 주로 자세 이걸 조금 더 부정적으로 보면 건데 하나의 팀이 움직이는 것보다 대통령 개인기로 여기까지 쭉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른 대통령 이제 청와대라고 하는 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팀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그 정책 방향, 공감, 정책 성과 체감도 이제 이런 것으로도 연관이 돼야 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는 지금 아직은 이쪽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기로 지금까지 이제 끌어왔다고 보면 이제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역할도 끝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지금부터는 공약을 실천해 가는 과정인데 공약이 대부분 이제 개혁적인 공약부터 먼저 실천하게 될 텐데 개혁에서 배제되거나